네, 203회는 전혀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EJ가 한 번도 쉬운 지역구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운 지역구인데 오늘 203회에서 소개해드릴 분도 상당히 험지에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예, 서울 강북갑의 출마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북갑은 수유 123, 번 1, 2동, 인수동, 우이동이랍니다. 자, 박원순의 비서실장 천준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천준호 후보를 모실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아주 그 삶을 잘 사셨나 봐요. 여러 군데서 압력이 왔습니다. 제발 우리 천준호 후보 좀 EJ에 출연시켜달라. 이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스케줄 맞춰서 지금 막 2박 3일은 없어요. 저 혼자 지금 급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활동 많이 같이 하셨던 분들, 뭐, 이쪽에서도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제대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뭐 또 EJ를 많이 좋아하시는 또 애청자들께서 또 천준호를 또 여기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SNS에서 그런 얘기 많이 예, 왔습니다. 예, 많이 왔는데, 사실은 강북 갑 지역구가, 오영식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이죠. 예. 오영식 의원이, 17대 때 당선됐었고, 19대 때 당선됐었는데, 이번에 컷오프돼서, 예, 뭐 제가 지난 2월 5일자로 영입 케이스. 예,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돼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김기식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좀 강북 구민들의 이제 선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강북갑 공천을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김기식 의원은 현 의원인데 어떻게 꺾었을까요? 경선에서? 글쎄요, 뭐 이제 그 김기식 의원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많은 또 이제 의정 활동 성과도 있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인 것은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북갑 지역이 지역 발전에 대한 구민들이 요구가 좀 있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했고 지역 발전에 일정한 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기대감을 갖고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뭐 3, 4% 정도 차이였고, 거기에 이제. 가산점? 이 플러스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있었죠. 예. 어쨌든 가산점 없어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이제 그런 기대감이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저 EJ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천준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권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명박 정권까지 지난 8년간을 심판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의 어떤 경제 무능, 민생 파탄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뭐 단일화가 된 적도 일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 경우에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서 반드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강북갑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강북갑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이런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인심도 좋고 사람 좋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 자치구의 재정상의 열악함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발전에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풀어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4월 13일 당선돼서 그 이후에 강북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 인재 영입 되셨는데 누구로부터 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인재 영입 되셨습니까? 문 대표하고 직접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었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1월 정도에 이제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김민영, 뭐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뭐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고 함께 이제 영입되는 것을 이제 검토가 돼서 아마 한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영입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영입식을 이제 할 때 이게 흐름과 기획 뭐 이런 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몽창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분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의미는 박원순 시장의 예를 들면 사람들도 문재인 대표와 함께 이제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두 분이 이제 들어가신 건데 그걸 좀 하나 남겨놨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쓰자 이런 취지로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가 잊혀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영입이 안 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설날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 영입 이제 돼서 설날 밥상에 이제 제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설 직전에 영입이 됐고요. 근데 그때 전후에서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바람에
밥상에서 제가 사라져버리는 운이 없으시네요. 하여간 영입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예. 문안박에서 네. 안은 저기 나가셨고 네. 문박이 힘을 합쳐서 한번 총선에 이겨보자. 그래서 네, 네. 박원순의 사람들을 이제 인재영입을 많이 했는데 네, 네. 또 박원순의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영입된 케이스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나가셔서 이제 붙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쉽게 예. 거의 다 지금 안 보이시고 예, 예. 이제 천준호 후보하고 기동민 후보 정도만 네, 네. 살아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네, 후보도 네. 지금 그쪽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예. 선거 승리 보장 못하는 지역이고 네. 그래서 정말 천준호 후보라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느 지역이 뭐 쉬운 지역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 정당이 내부의 어떤 경쟁이 활성화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이제 뭐 치열하게 경합하는 게 정당 정치의 어떤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지지층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당의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면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국회에 진출을 많이 해서 우리 당의 색깔이 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풍성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은 생활정치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고 네. 혁신적인 시정을 펼쳐왔던 사람인데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 당을 좀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우리 당이 이제 생활정치 유능한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님은 혹시 천 후보가 이게 이제 인재영입돼서 국회에 나가겠다. 네. 혹은 강북갑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멘트 있었습니까? 다 당연히 뭐 열심히 하라고 했겠지만. 네, 뭐 그렇죠. 이제 뭐 잘해보라, 열심히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뭐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건 제가 또 풀어나갈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잘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예. 서울시에 계속 계시지 왜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4년을 서울시에서 이제 행정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큰 공부가 됐고요. 사실은 2011년도에도 제가 총선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기획을 했는데 예. 제가 혁신과 통합의 시민참여위원장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표나 뭐 이해찬 뭐 전 총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전국에 이제 뭐 정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투어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원래 생각은 2012년 총선에 제가 출마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2011년 이제 가을에 박원순 시장이 지리산에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뭐 그런 의사를 이제 밝히면서 제가 이제 그 계획을 접고 서울시로 들어갔는데 돌아보면 그때 출마를 안 했던 게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천만 도시에 이제 예를 들면 시장과 같은 어떤 높이의 시각으로 네. 서울시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함께 경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저건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북 갑지역기 말입니다. 네. 18대에 이제 한나라당 정양석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 지금 예, 또 예. 나온 분이죠, 이분이.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나온 예, 분인데 전 의원이죠. 근데 18대 총선은 뭐 서울 지역에서 야당이 거의 전멸했을 때니까 예.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17대 총선, 19대 총선, 뭐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18대 대선 야당이 다 이겼습니다. 예. 야당이 다 이긴 지역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3파전입니다.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가 35.8%, YTN 4월 2일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후보가 24.6%, 11%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밑으로 또 국민의당 김기옥 후보 이렇게 3파전 차이 나는데 역시 이 지역 또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렬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야권이 갈라지는 바람에 어부지로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 3번 합치면 넘어서는 거죠. 40%가 넘어서는데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물건 나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각계격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조사가 있었던 시점이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이틀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서 좀 더 올라갔을 것이다. 예, 그럼요. 많이 이제 제가 주민들하고도 이제 저희 메시지, 저희 장점들을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근접해 있고 거의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변화가 지역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앞에
그 오영식 의원이 지난 19대 때 선거를 보더라도 초반에는 좀 열세에 있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뭐 뒤집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제3당이 출연하면서 여권표가 이제 분산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게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역에 보면 어쨌든 새누리당 심판 정서가 상당히 이제 깊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출퇴근 시간에 접촉하게 만나게 되는 20, 30, 40대의 정서가 상당히 다르다. 네? 예, 그런 걸 많이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여론조사에는 사실은 잡히지 않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투표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엔 그건 강북갑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보기엔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표심리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 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 유권자들의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뭐 이런 것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게 뭐 투표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네. 생각이 더 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대 때는 혁신과 통합 시민참여위원 위원장을 하셨는데 이거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혁신과 통합 만들고 혁신과 통합이 통합민주당으로 들어오고 또 통합진보당하고의 야권연대가 성사되고 그래서 정말 1대1 구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서울에서 그때 압승을 거뒀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예. 이 3당이 출연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압승이 안 되고 또 아마 천준호 후보는 국민의당 비판을 잘 안 하고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고 박근혜 정권을 실정을 비판하고 그런데 국민의당 후보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천준호 후보를 좀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는 주로 이제 새누리당의 실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야권이지 뭐. 예,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도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을 새누리당 심판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누리당 실정을 주로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캠페인도 이제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역의 어떤 제3당 후보는 사실상 이제 저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야권이 참나. 어떤 힘을 합쳐가지고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힘을 모아도 사실은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과 싸우고 다른 야권 제3당 후보는 저를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예, 있네요. 답답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뭐 그냥 100% 유선전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조사인데 어쨌든 새누리당의 정양석 후보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호남 출신이네요. 강북 갑자기 네.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천준호 후보는 또 서울 출신이니까 네. 그 표가 약간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때요? 뭐 그렇게 출신을 따져보면 저희 또 어머니가 예, 광주 학동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 좀 많이 홍보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 뭐 광주 그런 출신이라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다면 뭐 저도 광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예, 광주 이렇게, 아들 맞지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든 유권자들이 그분이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호남 지역 출신의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높은 또 이제 정치 의식을 갖고 있고 강북갑이 사실은 예전에 야권의 어쨌든 야당의 어쨌든 이제 전통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도 앞장섰던 곳이고 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지역 구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은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거고 그들의 버릇을 고쳐서 국민들이 무서운지를 알게끔 하고 그 오만함을 저는 회초리를 드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얘기 하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뭐 농사꾼이시고 뭐 옛날에 다 뭐 농사 지셨겠죠. 금수저 아닌 이상. 그리고 아버지는 파주에서 이제 그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방금 말씀한 대로 어머니는 광주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두 분이 만나서 서울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결혼하시고 하셨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예. 어머님 뭐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함께 두 분이서? 예. 그러면 굉장히 힘드셨겠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그런 생활 아니었어요? 그때? 예, 그러셨죠. 아주 제 어렸을 때 기억부터 이제 새벽 일찍 나가셨고 밤늦게 퇴근하시고 휴일도 없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기 장사를 하셨거든요. 생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장안 서울 제1의 조기집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죠. 제일 좋은 조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준호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된다. 그러면 노량진시장에 가장 먼저 가면 가장 좋은 조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실제로 새벽에 한 2시 반쯤에 집을 나서셨어요. 2시 반에? 예. 그래서 이제 노량진시장 가서 가장 먼저 좋은 조기를 이제 타셨죠. 이제 그게 제 정치를 시작한 초심 같은 겁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제 하겠다. 또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준호야, 조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느냐. 굴비라고 한다. 비굴하게 살지 마라. 저도 그것이 이제 저의 또 하나의 초심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성실함과 부지런함, 비굴하지 않는 것, 뭐 이것을 저의 정치 초심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모님이 생선 장사 하실 때 좀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이제 제가 이제 큰 도움은 안 됐죠. 이제 다만 그 어머니가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노량진시장에 가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삶의 큰 활력이었습니다. 혹시 좀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시장에서 부모님이 장사하시고. 그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는 좀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좀. 생선 장사하신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춘기 때. 예, 그랬죠. 예. 근데 대학 가서 보면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땀으로 세상을 이제 살아오신 분이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게 이제 대학 시절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늦게 절이 든 것 같은데. 예, 뭐 그 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미처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부모님의 생각은 조금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정말 부모님을 생각했다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했을 거예요. 대학교 가서 그렇게 놀았다면서요. 뺀질이처럼 미팅이나 하고. 예, 뭐 대학 1학년 때는 뭐 하여간 과에서 선배들의 경기 대상이었죠. 왜요? 저 때문에 과 분위기가 망친다. 공부 안 한다고? 예, 한 달에 제가 한 20일 미팅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첫 한 달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상당히 경기 대상이었는데. 아니, 미팅이 수업 나가는 거는. 예. 나갈 때마다 실패해서 계속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여성들하고 만남이 좋아서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런저런 자리가 막 생기면 안 빠지고 무조건 나가요? 다 갔던 거죠. 예. 시간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뺀질이 학생이 어떻게 총학생회장에 나갈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뭐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좀 멋있어 보였고 나도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처음에 참여했다가 뭐 이 학생한테 잘 보여야겠다.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5.18에 대한 어떤 진실을 제가 접하면서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진실 뭐 이것이 이제 제 삶을 바꿔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대학교 가서 아셨군요, 그거를. 그 전에야 아주 단편적으로 이제 봤을 텐데 대학에 가서 이제 그것을 접하면서 상당히 충격도 많이 받았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이제 정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죠. 예. 그러면 뭐 시민단체 활동 이것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는 군대에 갔고요. 군대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들을 했죠. 예. 그럼 박원순 시장과는 언제부터 만남이 2000년 총선 이제 시민연대 그때 낙천 낙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 세대들과 함께 청년 유권자 연대 이런 걸 만들어서 총선 시민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이제 만나 뵙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주로 단체 간 연대 활동이 이제 파트너였죠. 예. 그러다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이제 같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제 함께 같이 일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시장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할 때 그때는 사실 인지도도 그렇고 지지도도 그렇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또 사실 박영선 의원이랑 경선도 했었고 예. 그때도 이길 확률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본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 상황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내가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사람 자체의 어떤 내면의 뭐 힘이라든지 그 살아오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경력과 이제 실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도 여러 이름난 선배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다 이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원순 당시 변호사만큼은 사실은 상당히 대부분의 후보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분이 이제 정치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기의 과거의 이력과 또 자기의 희생을 이제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고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해서 캠프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네. 정말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중에 핵심, 내 어떤 의지나 의견과 사상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왜 거기에 선택됐다고 보세요? 박원순 키즈들, 박원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뭐 제가 2011년도에 그 서울시에 이제 들어가서 당시에 처음에는 기획보좌관으로 이제 역할을 초창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혁신 시정을, 그러니까 혁신적인 마인드나 생각을 행정과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잘하고 개인기만 발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행정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야만 그 시장의 행위가 행정 조직으로 전달이 돼서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장 시장실 같은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현장주의자고 워낙에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고 그걸 뭐 많이 글로도 올리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시장일 때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행정 시스템으로 그게 전달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장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치구청의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을 이제 쭉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북구라고 하면 뭐 저기 우이동의 파인트리 이 공사 현장부터 저기 뭐 인수동의 이제 빨래골까지 주요한 현장마다 다 방문을 하고 한 20억의 현안 가족들을 쭉 듣고 이제 브리핑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날 저녁에 강북구청의 이제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서울시의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다 모여서 그 현안들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합니다. 행정에서 핵심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분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논의한 걸 다음 부서로 넘기고 그 부서에서 또 논의한 걸 또 부서로 넘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질은 사라지고 사실은 이제 껍데기만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나로 이제 추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자기 의사결정권과 권한이 집중돼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현장 철학이 행정 시스템으로 전봉이 돼서 정책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 자치구청들 쭉 투어하는 현장 시장실 같은 걸 제가 기획을 하고 만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저의 노력들이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이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뭘 길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출마를 하려고 저의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쭉 써보다가 감동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잘 살아왔구나. 네. 그래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내 되신 분이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죠. 예, 중학교 미술 교사입니다. 예. 100점짜리 신부를 구하셨네요. 덕분에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이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에 안 들어갔으면 계속 그냥 와이프 뒤에서 저를 따라다니겠었습니다. 뭐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잘 제가 떠받들고 존중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왔겠죠. 서울시 나와가지고 나 국회의원 할래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도 국회에 의원 선거를 출마를 준비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혔을 때도 이제 동의를 좀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 다 모두가 동의를 해서 출마를 좀 준비를 하고 이제 현장을 뛰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 아내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이 배우자들 명함 나눠주고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제 결혼하신 거죠? 저희가 2000년도에 3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2000년도면 그때도 그 여성으로서 교사 직업이면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때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시민단체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 그 사모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 되실 분은 굉장히 반대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 결혼? 예, 그래서 저희 아내 고향은 경남 남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해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드리러 아내와 함께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당시에는 대진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었고 한 6시간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뭐 제가 큰절을 올리고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부자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행복하게는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죠. 근데 아마 그게 제가 결혼을 그때 안 하고 몇 년 좀 시간이 더 지났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젊었을 때 그래도 나머지 그래도 이제 사람에 대한 열정과 미래를 보고 몇 년 더 지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예비 장인 장모 그렇다 치고 아내 되는 분은
왜 아무것도 없는 천준환 사람한테 빠졌을까요? 뭐 뭐, 중매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뭐 아마도 저의 뭐 인간적인 매력에 순진한 여성 꼬셨구만 뭐. 예, 그렇습니다. 후배죠. 예, 후배입니다. 예. 대학교 후배. 예, 그럴 예, 줄 알았어. 예.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서울시장 선거를 2번 예, 예, 치렀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2번 다 이겼는데 예, 예. 여기 보면 포스트잇 캠페인 이게 예, 되게 예. 화제가 됐어요. 서울시장 한쪽 예. 벽에 쫙 포스트잇 예, 붙여 있는 예, 거. 예, 예. 그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 예, 예. 시장이 듣는다 이런 거였고 또 유세차 없는 배낭 유세 뭐 이런 것들. 박 시장이 배낭 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 이거를 우리 천준호 후보가 다 기획했다. 네, 네. 보면 전략가고 기획통인데 예, 예. 왜 남의 선거는 이렇게 전략 기획을 잘 해놓고는 예. 본인 선거를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왜?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제게 머리 못 깎는다고 예. 제가 직접 제 선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예. 앞으로는 희망 걸어도 되겠습니까? 강북갑에? 아, 그럼요. 이제 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좀 모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갖고 계신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잘 만나게끔 제가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대 때 배지를 다셔서, 20대 때죠. 배지를 예, 다셔서 예, 들어가시면 예.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 당을 생활정치 유능한 정당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가 지금 사람들한테 상당히 외면받고 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권력 다툼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는 권력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평과 애로사항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 생활정치라고 표현해서 그런 생활정치 유능한 정당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냐. 첫 번째로 저는 격차 해소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거든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과 이제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제 또 임금 격차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층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폭을 줄여놓는 이런 과정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중소기업을 선택해 갈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가 100대 한 80 정도의 임금 차이였다면 지금은 100대 한 5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선택 가능한 일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격차들을 줄여야만 여러 가지 계층 간 격차, 예를 들면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강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 그래서 강남북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 그리고 이제 사실 살기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격차가 그렇죠. 있는데 이 격차를 해소하려면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 잡으려면 한쪽에 기울어진 곳에 흙을 쏟아 부어야만 이게 평평해지거든요.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책,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을 기울어진 곳에 쏟아 부어야만 이것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행정이 굉장히 기계적 균형 논리를 이제 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에 하나씩 예를 들면 문화회관은 구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예. 무슨 시립 청소년관은 구별을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 균형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은 안 그래도 자꾸 뭐가 생기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이제 자꾸 뭔가 이제 자원들이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공공 인프라들을 자꾸 투입을 해줘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일정하게 수준이 맞춰진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이제 그 행정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철학부터 사실 다시 바꿀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단순히 강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균형 발전의 문제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는 전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에 선두에서 그 일을 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쭉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의 어떤 기본 바탕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강북갑은 오영식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곳인데 컷오프 됐습니다. 오 의원은 어떻게 지금 천 후보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쭉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저녁에 이제 상가나 이제 호프집 이런 데서 쭉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많은 분들이 오영식 의원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예.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참 좋은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꼭 대답을 하죠. 제가 오영식 의원 목까지 해서 2배 더 열심히 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오영식 의원이 어쨌든 지금 중앙 유세단 단장으로서 전국을 다니고 계신데 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 지역위원회 당직자들
그리고 지역의 상무위원들을 쭉 다 불러서 저를 소개시켜주고 선거를 적극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따로 별도로 불러서도 이제 많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영식 의원이 치르려고 했던 선대위원회가 거의 그대로 결합이 돼서 이제 그 골격으로 이제 제가 선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조직이 넘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영식 의원과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역의 다른 정치 세력들도 함께 제가 이제 저를 돕겠다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문호를 다 개방하고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라는 걸 구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국민의당에 참여했다 탈당했던 분들까지도 해서 이제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런 용광로 선대위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선대위원회가 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 박원순 시장은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대권 경쟁에 전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본인 생각은 모르겠고. 근데 본인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본인이 전 선택할 수가 없을 거라 끝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너무 일을 이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아마도 이제 그런 호출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응답할지를 본인은 고민할지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선택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오른팔인 천 후보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특히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이 퇴행과 이것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전 이번 총선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각 재개헌으로 이루어지면서 장기 집권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게.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데요. 다음 정권 교체에서 저희가 승리하려면 내부에서 경쟁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이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이제 이렇게 돼야만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제 당내에 이제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 중에 한 이제 훌륭한 어떤 이제 영역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내용과 컨텐츠를 가질 수 있는 분이 박원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일 그렇게 되면은 천준호 후보가 아니고 천준호 의원이 되면 어떤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겠죠. 뭐 저는 어쨌든 그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걸 던지고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재희 전국에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 그 인사 말 하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네. 새누리당 맨날 읍소작전 하던데요. 우리도 좀 합시다. 읍소작전.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8년간의 이명박 정부에서부터의 정권의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독선과 오만, 문운과 경제 파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고 회초리를 들어서 야단을 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는 전략적 선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좀 모아주셔야 할 텐데요. 제가 뛰고 있는 강북갑, 제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직 좀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고 힘을 좀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막판에 어쨌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대에 좀 이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북갑에 우리 좋은 분들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번 1, 2동, 수유 1, 2, 3동 그리고 인수동, 우이동에 사시는 분들 저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힘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갑에서부터 새누리당 정권 심판에 어떤 승리의 깃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 1동, 번 2동, 수유 1, 2, 3동, 우이동, 인수동. 이곳에 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즉시 전화를 좀 돌려주셔서 천준호 후보 좀 뽑아달라고 부탁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후보 40대의 젊은 후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천준호 후보 3선 해도 한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 들어가서 3선, 4선 하게끔 해서 정치를 좀 바꾸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까지 70, 80대 하시는 분이 계속 정치판에 있는 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을 많이 들여다보내줘서 정치를 바꾸고 개혁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빨리 불러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갑 천준호 후보 잊지 마시고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화 많이 돌려주시고 힘을 좀 북돋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